조간 브리핑. 2015년 12월 23일 수요일입니다.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의 한겨레 칼럼 해체된 사회 위의 껍데기 국가. 네, 이 내용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죽는다는 것이 생각하는 것처럼 비합리적인 일은 아닙니다. 하루에 38명이 자살하는 세계 최대 자살공화국 한국에서 서울대생이 자살했다고 특별히 주목할 것은 아니지만 나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가 유서에 남긴 이 한마디를 며칠째 자꾸 되씹는다. 개인적인 이유도 있었을 것이다. 요즘 유행하는 수저론이 자살학생 유서에서도 나왔지만 태어날 때 물고 나온 수저가 운명을 좌우한다면 모든 노력은 헛된 것이고 이 세상은 비합리의 극치인 지옥인 셈이다. 나는 왜 청년들은 분노하지 않는가라고 기성세대 특유의 질문을 던졌는데 그들은 분노감은 있지만 분노할 방법을 모른다고 응답했다. 한나 아렌트의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독일 히틀러 체제의 등장은 사회의 원자화, 사회 해체의 결과라고 강조한다. 즉 전체주의 세력은 대중의 불안에 편승해서 사회적 유대를 먼저 파괴한 다음 손쉬운 방법으로 권력을 쥘 수 있었다. 국민 그 누구도 권력을 신뢰하지 않지만 아무도 권력의 일탈과 억지, 거짓과 폭력에 항의하거나 분노를 표시하지 않는 이유는 모두가 서로에 대한 감시자가 되고 불안과 위기의식을 가진 모든 사람이 서로를 경쟁 상대로 느끼면서 적나라한 사적 욕망 외에는 드러낼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때는 탐욕과 범법으로 살아온 장관 후보들이 정부를 책임지겠다고 큰소리치는 것에 역겨워한 사람들이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비상한 관심을 가진 적도 있었지만 박근혜 정권에 들어서서 이제는 정의를 바라는 것조차 쓸데없는 일처럼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아무리 황당한 일이라도 계속 반복되면 그것이 통상적인 일이 돼버리고 심각한 거짓말도 대형 확성기의 우격다짐의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유포되면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아도 사람들은 반박할 의욕을 상실해버린다. 선거가 다가온다. 출마자들은 거리를 쏘다니면서 표를 달라고 악수를 청한다. 무슨 염치로 정치를 한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뺨이라도 후려갈기고 싶은 심정은 과연 나만의 것일까? 해체된 사회를 그냥 두고 정치가 바로 설 수 있겠는가? 고립 또 파편화된 을들을 모아서 소리치게 해야 희망이 보일 것이다. 사람들 간의 관계가 살아나고 논쟁이 시작돼야 정치가 바로 설 수 있고 그래야 이 껍데기 아래에서 새살이 돋게 되는 것이다. 네, 지나치게 개인주의로 편향된 이 사회, 연대와 협동은 사라지고 비굴과 침묵만 남은 세상에서 정치는 껍데기뿐이라는 지적입니다. 연대와 협동을 되살리는 길, 여기서부터 정치의 복원, 정권의 교체가 가능하겠죠?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내가 절한테 여러 가지 안을 제시를 몇 달 전부터 했는데 그렇지만 결정 안 하면 중이 떠나야지 절을 옮길 수는 없잖아요. 낡은 껍데기를 벗겨내는 고통을 감내해야 새살이 돋습니다. 혁신과 단합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내의 비주류인 이종걸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표가 주재하는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그제 이종걸 원내대표 없이 이목희 정책위 의장과 당 소속 상임위 간사를 소집해서 쟁점 법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조율했습니다. 여당에는 정책위 의장이 중심이 되는 5+5 회동을 제안했는데요. 원내대표는 사실상 당무를 거부하고 당대표가 원내대표 역할까지 하면서 대여 협상에 나서는 형국입니다. 이런 가운데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탈당을 예고했습니다. 경제는 비상사태 아니냐 하는 의견이 나오는 것은 앞으로 전개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런저런 것들을 좀 해놔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지금이 그런
그 행동을 취할 때다라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기자들과 만나서 구조 개혁을 위한 법안 통과가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 이렇게 언급했는데요.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로 정책 방향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금리 인하와 규제 완화로 경기 부양에 나섰던 최경원 부총리의 노선을 따르겠다는 것인데요. 각종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허우적대는 기업과 국민을 위한 창의적인 노력을 보여주기는커녕 수세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지방자치단체 복지 축소 지침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자치단체들 차원에서 좀 공동의 불복선언 같은 걸 했던 것 같습니다.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청년배당 등 성남시의 3대 무상 시리즈 복지사업이 잇따라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서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정책을 계획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공개한 서한문에서 며칠 전 대통령께서 법안이 상정되지 않아 잠을 못 이룬다는 보도를 보았다 하면서 저도 요즘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다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이어서 100만 시민에게 공약한 무상 공공산후조리, 무상교복, 청년배당 등 3대 복지정책은 시민들이 기다리고 더 많은 국민이 전국 확대를 바라고 있는데 납득 못할 이유로 중앙부처들이 차단해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면서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용민의 조간브리핑은 이담채 김치, 전창걸의 새싹당 콩차, 코골이 119, 재미월드, 구이동 대양참치, 연지연 곰탕과 함께합니다. 김치가 다 같은 것 같죠? 아니요, 이담채는 진짜 다르죠. 겨울 전라도, 여름 강원도, 봄 가을 충청도 최고의 배추만 골라와야지요. 소금 영광에서 직송된 최고의 국산 천점이 기본 아닌가요? 아, 고춧가루와 파, 마늘 괴산 영천에서 건강한 놈들만 가져와야 해요. 우와, 재료가 반이라고 하던데 역시 이담채네요. 그런데 어떻게 담가야 이담채 김치 맛이 나요? 아유, 이거 비밀인데 다시마에 표고버섯, 양파, 멸치를 넣고 우려낸 육수에다가 온갖 재료를 잘 버무리고 2달 동안 저온 숙성한 양념을 써야 해요. 근데 흉내내봐야 소용없어. 30년 연구한 레시피에 30년 김치만 만든 손맛을 따라갈 수 있겠슈? 이담채 김치. 안내와 주문은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잠시 제멋대로 돌아가는 생각들을 멈추고 차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을 돌아봅니다. 마음은 몸을 돌보라 합니다. 몸이 마음입니다. 속상하기 쉬운 연말연시 국내 농가의 깨끗한 수경재배로 키워 맛의 풍미가 다른 새싹당 콩차를 당신에게 선물하세요. 회원가입 없이 전창걸닷컴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중국 기업들이 무서운 기세로 한국의 기업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올해 현재까지 중국 기업은 한국에 19억 달러, 약 2조 2323억 원을 인수합병이나 투자에 사용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주어서 119%나 증가한 수치라면서 중국 기업이 한국 기업을 사들이는 속도가 기록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인수합병 그리고 투자 금액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최대 규모인데요. 중국 기업이 주로 사들이거나 투자하는 쪽은 금융, 첨단기술, 보건의료, 화장품, 문화 오락 분야인데요. 중국 자본의 한국 기업 사냥은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과 효율성을 확보함으로써 한국 기업과의 격차를 단기간에 줄이려는 이른바 빠른 추격자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이번엔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만 3살에서 5살 보육비 지원 정책인 누리과정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그야말로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작년엔 그나마 국회의 예비비 지원을 받아서 누리과정 예산을 연말에 극적으로 봉합했지만 올해는
중앙지방정부 갈등에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지방의회까지 가세해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해버리는 그야말로 극단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 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서울교육청이 유치원 누리과정 학비로 짠 2016년 예산 2,521억 정도 되는데요. 이 모든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시교육청은 당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담당해야 할 몫이라면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안만 올렸는데 야당이 다수인 서울시 의회가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해서 유치원 예산을 모두 삭감한 것입니다. 결국 내년 서울 지역의 누리과정 예산은 한 푼도 없는 셈입니다. 앞서서 광주 전남 지방의회도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삭감했고요. 경기도 역시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리과정 갈등의 핵심은 3살에서 5살 교육비 지원을 국고에서 할지 지방재정으로 담당할지 이렇게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겁니다. 여당과 중앙정부는 현행 법령에 따라서 교육청이 지방재정으로 담당해야 한다라고 했고 교육청과 야당은 그 공약 당신들이 한 거 아닌가? 박근혜 정부 당신들이 한 거 아닌가? 그러니 당연히 국고로 지원해야지. 살림 형편 어려운 우리 보고 다 뒷감당하라니 이게 말이 되는가? 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은 서울, 경기,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당장 다음 달 어린이집, 유치원 학부모들에게 교육비 인상을 고지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약속한 쪽에서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미국사는 안 돼. 우리가 뒤치다꺼리하는 사람이야? 네, 이 말을 누가 했느냐.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도입 비리와 관련해서 최윤희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아니라 최윤희 의장의 부인 김모 씨가 부하장성에게 와일드캣을 시험평가에서 통과시키도록 압박한 그런 과정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이 발언 내용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방위 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해상작전헬기 기종 선정을 앞둔 2012년 2월 이 최윤희 의장 부인이 해군 전력부장이던 박모 소장에게 전력부장은 미국 쪽이야? 미국 것은 절대 안 돼. 우리가 전 해군 참모총장 아무개의 뒤치다꺼리하는 사람이야? 미국 것이 되면은 그 아무개 등이 가져가는 지분까지 다 정해져 있어. 그렇게는 안 돼. 당신은 남편이 소장으로 진급시켜서 전력부장으로 데려온 것이니까 남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최윤희 의장 부인은 박 소장에게 너는 미국 쪽이라며? 영국, 미국 말이 많은데 미국 것은 아니잖아. 아무개가 미국 것을 도입하려고 작전 요구 성능을 만들고 했지만 그거는 그때의 얘기고 우리는 우리한테 적합한 것을 도입해야지 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모 소장은 와일드캣은 시험평가만 통과하면 가격이 싸기 때문에 유리합니다라고 말했고 이에 최윤희 의장 부인은 시험평가하고 나서 정리할 때 잘 봐야겠네. 문제가 없을지 잘 봐라. 이렇게 발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검찰은 와일드캣 도입을 중개한 무기중개상 한모 씨가 최윤희 의장 부인에게 우리 사모님 항상 고마워. 이렇게 말한 점에 비춰서 함 씨가 지속적으로 최윤희 의장 부부를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정치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비주류 의원들의 탈당 대우가 수도권으로 번질 조짐입니다. 비주류 핵심 축인 김한길 의원이 탈당 쪽으로 기울었는데요. 김한길 의원은 안철수 의원과 함께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동대표를 맡았던 충진이지요. 김한길 의원이 탈당할 경우 야권 재편의 핵으로 떠오를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앙일보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김한길 의원과 정치적으로 행동을 같이 해온 의원은 10여 명이 이르는데요. 여수 의뢰 주승용, 서울 동대문 의뢰 민병두, 서울 성동갑의 최재천, 인천 계양 의뢰 최원식, 양주 동두천의 정성호, 서울 마포갑의 노웅래, 그리고 광주 광산 의뢰 권은희 의원 등입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김한길 의원과 교감 중이라고 하는데요. 김한길 의원의 선택에 따라서 추가 이탈 규모가 결정될 거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 당 상황을 보고 지켜보겠다는 뜻을 누차 밝혀왔던 김한길 의원인데 말뿐인 것 같습니다. 김한길 의원은 현재 당 상황을 지켜보고 다음 행보를 정하겠다는 뜻을 누차 밝혀왔는데요. 말뿐인 것 같습니다. 김한길 의원의 또 다른 측근은 안철수 의원의 창당 준비 작업에도 김한길 의원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면서 신당이 탄력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물적 기반을 갖추어 놓아야 하는데 원내 교섭단체 구성에 필요한 현역 의원 20명을 채우면 물적 기반을 갖춘 것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김한길 의원과 최재천, 권은희, 임내현 의원이 탈당하고 탈당을 고민 중인 주승용, 최원식, 장병환, 박혜자 의원 등이 가세하게 되면은 한 15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탈당파들이. 그러나 원내 교섭단체 구성에는 5명이 부족합니다. 한편 김한길 의원은 집단 탈당보다는 순차적인 탈당을 구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꺼번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몇 날에 걸쳐서 1명씩, 2명씩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장악당한 언론, 야당이 잘 안 되길 바라는 언론은 어떻습니까? 그때그때 크게 다뤄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탈당의 파괴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국민일보 보겠습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탈당으로 다시 대표직 사퇴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정면 돌파 의지를 재차 드러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체제로 총선을 치르겠다는 각오를 피력하면서 핵심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쏟는 모습입니다. 문재인 대표의 행보는 당 안팎의 반발이 계속된다 해도 총선까지 현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되는데요. 안철수 의원 탈당 후 현역 의원 4명이 추가 탈당하고 김한길, 박지원, 박영선 의원 그리고 김부겸 전 의원 등 당 중진들의 사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정면으로 뚫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현재 당내에서 문재인 대표를 제외하면 대선 주자급 인사가 없다는 것도 대표직 유지 결정을 뒷받침하는 이유 중 하나로 관측되는데요. 내년 총선을 책임질 얼굴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무원 신분이라 내년 총선에는 깊이 개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표는 이번 주 남은 기간 동안 공식적인 대외 일정을 자제하고 흐트러진 당 분위기를 수습하는 데 집중할 계획인데요. 당내 인사들과 추후 전국 운영을 구상하는 동시에 외부에서 새로운 인재 등용을 위한 물밑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한 당직자는 문재인 대표가 특별한 일정이 없는 날에는 무조건 인재 영입을 위한 만남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된다라면서 내년 초에는 영입된 인재들의 면면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전 대표. 문재인 대표에게 사실상 퇴진을 압박하고 있는 중. 지금만이 아니었는데 지난 5월 혁신위원회에 대해 시종일관 트집을 잡고 있는 김한길 전 대표에 대해 한국노총 출신 이용득 최고위원 날선 비난을 퍼붓는데 우리 당 내에 문이 닫혀 있습니까? 당 내에서 얼마든지 소통이 가능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대고 문이 조장하면서 지도부에 문재인 양 연일 떠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분이 하는 말은 당내 패권주의를 청산하라.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지금 혁신기구라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이 프로세스를 이미 발표하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게 당내 패권주의를 청산하는 패권주의 청산위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패권주의가 있다면 당연히 없어져야 될 거고 그것이야말로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키입니다. 또 지금 이 혁신기구에 대해서 권한과 책임과 역할이 불분명하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분명합니까? 마치 지도부는 그런 의지가 없고 패권주의 청산하라니까
혁신기구 만들어서 모면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화합과 단결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진정성이 있는 겁니까? 더군다나 그렇게 얘기하는 분은 잘한 게 하나도 없는 분입니다. 저도 지금 그분에게 할 말이 많지만 자제하고 있습니다. 서로 자제합시다. 김한길 전 대표는 안철수 신당에 갈까? 이게 김한길에 관한 유일한 관심사. 이를 지켜보는 문재인 대표. 어떤 입장일까? 2013년 5월 30일에 김한길 당시 민주당 대표가 했던 말로 대신할 수 있을 듯.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이 만약에 신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에 많은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현실 정치에서 맞아야 되는 한계와 우리 민주당이 알찬 혁신을 통해서 새롭게 내보일 가능성이 포함된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면 그 결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 될 것이다. 또한 김 대표는 안철수 의원의 독자 세력화에 대한 질문에도 결과적으로 새누리당한테만 어부지리를 주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무작정한 독자 세력화가 정치 발전을 견인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무조건 독자 세력화를 향해 가다가 결과적으로 새누리당한테만 어부지리를 주는 그런 상황. 저는 그렇게 가면 어쩌면 새누리당에게 표창장 받을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게 무작정한 독자 세력화가 우리 정치 발전을 견인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어 김 대표는 안철수 세력과의 경쟁을 피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경쟁할 일이 있으면 당당하게 경쟁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연대나 후보 단일화 같은 그런 모양새가 국민들께 대단히 이제 정치공학적으로 비친 면 때문에 그 효과도 예전 같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좋은 의미에서 이 선의의 경쟁은 피할 일이 아니다. 큰일 났네요. 큰일 났어요. 다른 사람에게 폐 끼치는 건 둘째치고 본인의 수면 건강이 무엇보다 걱정됩니다. 한 방을 써야 하는 부부와 연인, 군입대나 기숙사 입사를 앞둔 청년, 코수술, 비싼 양압기 구입, 이젠 안 하셔도 됩니다.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 걱정 마세요. 99%의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스마트폰, 물통, 무료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승용차니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 포켓 어때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김윤덕 조선일보 문화부 차장의 글입니다. 서울대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기사를 읽었다. 생존을 결정하는 것은 전두엽 색깔이 아닌 수저 색깔이라는 유서 한 줄이 가슴을 찔렀다. 오죽하면 그랬을까 안타까우면서도 이 극단의 자학과 분노가 독버섯처럼 퍼져나갈까 염려됐다.
생존을 결정하는 것이 과연 부와 계급일까? 금수저는 특혜가 될 수 있지만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다. 뛰어난 두뇌가 생존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다. 억대 연봉이 아니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거기가 신의 직장이다. 인생엔 정답과 오답, 1등과 낙오자가 있을 뿐이라고 가르친 우리 교육 탓일까? 한 사람의 생존과 행복을 결정하는 변수는 손에 꼽을 수 없을 만큼 많다. 네, 이상의 글은 슈퍼 금수저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기자의 글이었습니다. 한 줄의 기사 보겠습니다. 국내 최대 빵집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를 운영하고 있는 SPC그룹의 오너 일가가 소유한 정보통신 기술업체가 중소기업들의 일감을 가로채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사실상 대기업 계열사인데도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중소기업에 돌아갈 몫을 가로채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철도공사와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전사적 자원관리 전문업체인 ASPN이 올해 11월 한국철도공사의 차세대 ERP 구축 용역사업 공개 입찰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ERP, 말씀드린 대로 전사적 자원관리 전문 업무입니다. 예산 180억 규모의 이 용역사업에서는 철도공사가 중소기업을 우대하기 위해서 심사 항목에 상생협력평가를 포함시켰는데 ASPN은 중소기업으로 분류돼서 이 항목에서 만점을 받아서 경쟁사 컨소시엄을 제쳤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ASPN과 SPC그룹의 관계가 뒤늦게 드러나서 입찰에서 탈락한 경쟁사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입니다. ASPN은 SPC그룹 허영인 회장이 2003년 자본금 6억 원을 투자해서 설립한 회사인데요. SPC그룹의 ERP 구축 운영을 도맡았습니다. 허 회장은 이 회사 지분 52%를 그룹 임원들의 부인 명의로 숨겨오다가 지난해 말에 금융실명법 개정으로 차명재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두 아들 명의로 전환시켰습니다. 이런 사실은 한겨레가 허 회장의 두 아들이 그룹 협력업체에서 병역 특례로 군복무를 대신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드러났는데, 허 회장의 두 아들, 대표적인 금수저로 통하지요. 여기서도 금수저를 만나게 되네요. 또 다른 흑수저 이야기입니다. 경향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드라마 섭외 담당 스태프였던 고 아는남 씨 이야기가 심금을 울립니다. 아는남 씨는 젊은 시절부터 20년 동안 MBC 드라마의 장소 섭외 업무를 해왔는데요. 대본이 나오면 차를 몰고 적절한 장소가 나올 때까지 전국을 떠돌았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운전을 하는 바람에 통증을 달고 살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내도 아이도 없이 오로지 드라마와 결혼한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이 안 씨가 지난 1월 15일에도 새로 맡은 드라마 화정의 장소 섭외차 촬영 감독과 함께 전남 담양으로 향했습니다. 장소를 물색한 뒤 연출진의 의견을 들었고 다른 제작진들이 돌아간 뒤에도 장소 물색을 계속했습니다. 그런 아는남 씨는 다음날 나주시로 이동해서 모텔에 숙박했는데 그것이 마지막이 됐습니다. 안 씨는 다음날 낮 12시쯤 호텔 침대에 누워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 원인은 심장병으로 추정됐습니다. 아는남 씨의 홀어머니는 방송사 등이 아들의 죽음에 책임을 져주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방송사 등이 아는남 씨가 업무 위탁 계약을 맺은 개인 사업자라면서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한 사과조차 이루어지지 않자 홀어머니는 지난 5월 법원에다가 MBC와 제작사를 상대로 7억 6천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는남 씨와 제작사가 체결한 계약은 형식적인 것이고 실질적인 제작자는 MBC라면서 실제 아는남 씨는 방송사를 통해서 월 단위로 급료를 받았으며 지휘 감독도 받았다. 안 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아는남 씨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아는남 씨가 월 단위로 급료를 받은 것만으로는 종속적인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 연출진에게 보고한 건 역시 업무 결과를 검수하는 절차에 불과하다라면서 사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이 프리랜서가 됐든 여타 다른 비정규직이 됐건 간에 상대 회사가 나를 실질적으로 고용해서 일을 시켰다라는 점을 입증시키면 MBC의 책임이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그 요건을 보니까 이렇더군요.
그 회사에 정기적으로 출근해서 상시적으로 일한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제공한 기재나 설비를 이용해서 일하게 한다. 그리고 업무 지시를 받는다. 그렇다면은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 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봐야 한다. 라는 것이 그동안의 판례이자 법리라고 하더군요. 국민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막말의 달인으로 유명한 김용민보다도 더 유명한 분입니다. 예. 미국 공화당의 대선주자 도널드 트럼프가 민주당 여성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을 상대로 성적 비속어를 동원한 막말을 퍼부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미국 미시간주 서남부의 그랜드 래피즈에서 선거 유세를 하는 과정에서 지난 2008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버락 오바마 후보에게 패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클린턴이 이길 판이었는데 오바마에 의해 깨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이 말만 보면은 어디 이 성적 비속어가 들어갔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바마에 의해 깨졌다라는 표현이 got shillonged거든요. shillong은 남성의 생식기를 뜻하는 속어입니다. 트럼프는 이걸 동사형으로 바꿔서 사용한 것인데요. 트럼프는 나는 대통령으로서 클린턴을 상상도 못하겠다. 클린턴은 결코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평소 독설과 막말로 유명한 트럼프지만 이번에는 공개석상에서 그것도 상대당 경쟁 여성 후보를 상대로 금기시된 성적 비속어까지 노골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여성 비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가 지난 8월 6일 공화당 첫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여성 앵커가 공세적인 질문을 펴자 토론이 끝난 다음 CNN과의 인터뷰에서 그 여성 앵커의 눈에서 피가 나왔다. 아마 다른 어디에서도 피가 나왔을걸?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이 여성 앵커가 월경 때문에 예민해져서 자신을 공격했다는 취지의 여성 비하성 발언을 해서 큰 논란에 휩싸인 바 있었죠. 이를 또 워싱턴 포스트가 소개했습니다. 트럼프는 특히 이번 유세에서 지난 19일 민주당 대선 후보 3차 TV 토론 중 클린턴 후보가 잠시 화장실 이용을 위해서 자리를 비운 사실까지 거론하면서 너무 역겹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클린턴 후보는 당시 TV 토론 도중 중간 광고가 나가는 사이에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재개된 이후에 수십 초가량 늦게 입장을 했단 말이죠. 트럼프는 무려 4차례에 걸쳐서 클린턴 후보가 어디에 갔는지 아느냐라면서 청중에게 비아냥거리듯 물어보면서 나는 어디에 갔는지 안다. 너무나 역겹다. 나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라면서 이런 말을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공화국 참치 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 참치 구의점 02-455-8087.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안녕하세요. 선대인입니다. 제가 저성장 저금리 시대의 생존 경제학 빅픽처라는 책을 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이런 고민이 드는 분들은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비용신년 첫날을 밝히는 해는 오전 7시 26분 18초 독도에서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독도에 이어서 7시 31분 17초에 울산 간절곶과 방어진을 시작으로 해서 내륙 지방에서도 일출을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릉 경포대는 오전 7시 39분 41초, 정동진은 7시 38분 51초, 부산 해운대는 7시 31분 36초, 제주 성산 일출봉은 7시 36분 7초, 포항 호미곶은 7시 31분 20초에 해가 뜹니다. 서울은 7시 46분 41초에 일출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지만 수도권 미세먼지는 사라지지 않겠고 특히 오후부터 강력한 스모그가 몰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기상통합예보실은 오늘 낮 동안 충청 이남 지방은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옅어지겠지만 수도권은 비가 약해서 주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그러나 오후 늦게부터 중국 북동 지역에 짙은 스모그가 유입돼서 대기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는데요. 이런 미세먼지는 내일 오후 늦게부터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점차 사라질 전망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은 최우성 한겨레 논설위원회 칼럼 최경환만큼은 한다. 이 칼럼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강한 추진력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고 경제 부흥을 이뤄낼 분으로 기대한다. 2014년 6월 그러니까 이번에 물러나는 경제부총리를 발탁하면서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던 인사 배경이다.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잠재 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준비하는 게 새 경제 사령탑의 임무란 뜻이었다. 언젠가부터 이 아름다운 수치들을 입에 올리는 청와대와 정부 여당 인사들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볼 수가 없다. 며칠 전 개각 배경에 대한 청와대 대변인의 설명을 보자. 4대 개혁을 통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경기 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적임자다. 아름다운 수치들은 완전히 실종됐네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어차피 차차기 후보자 인사 때는 발탁 배경의 핵심이 또 달라져 있을 것이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슬그머니 4대 개혁에게 자리를 내줬듯이 3기 경제사령탑 시대 그다지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정권 운영이란 플레이어 한두 사람의 묘기 경연이 아니라 엄연한 팀 경기다. 경제 분야라면 더욱 그렇다. 대표 주자를 바꾸더라도 미세한 전술 변화는 있을지언정 팀 칼라 자체가 바뀌기는 힘들다. 애초 탄탄한 실력이나 참신한 전략으로 경기에 나선 게 아닌 복고풍 정권이다 보니 남은 기간 새로이 꺼내들 카드조차 변변치 않다. 4대 개혁 레퍼토리를 읊조리면서 국민들을 윽박지르거나 잊을만 하면 기업들을 쥐어 짜내는 것 말고는 안팎으로 불안정한데 무리한 경기 띄우기에 나섰다가 상처를 덧내느니 외려 새 내정자가 올곧은 수비형, 관리형으로 남아주길 바라는 마음도 없지 않다. 물러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10월 국회에 출석해서 스스럼 없이 경제는 저 말고도 잘할 분들이 많다라고 털어놓았다. 최경환 부총리가 뼛속 깊이 철학을 공유한다는 대통령, 그 대통령이 직접 낙점한 잘할 분이 유일호 내정자 아닌가. 핵심 실세의 판단과 대통령의 선택을 한번 믿어보려 한다. 문자 그대로 최경환만큼은 한다. 아무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